왕자와 사랑 사이의 남자. 1936년 12월 11일 런던. 영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즉위한 지 불과 11개월 만에 한 남자가 대영 제국의 왕자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8세. 그는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관과 사랑. 두 개의 선택지 앞에서 그는 사랑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 대영 제국의 운명과 왕실의 권위,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의 가치관이 모두 얽힌 복잡한 드라마였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왜 역사상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왕위를 포기한 영국 왕이 되었을까요? 1894년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자로 태어난 에드워드 왕자는 처음부터 미래의 왕으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장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아버지 조지 5세와는 늘 갈등을 겪었고 왕실의 무거운 전통과 의무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20세의 에드워드 왕세자는 전선에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그를 안전한 후방에만 머물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기존 질서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20년대 에드워드 왕세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즈 음악을 즐기고 골프와 댄스에 열중했으며 할리우드 스타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패션 센스로 젊은 세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매력적인 왕세자라고 불렀고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은 복잡했습니다. 기혼 여성들과의 불륜설이 끊이지 않았고 결혼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신을 고집했습니다. 아버지 조지 5세는 데이비드 에드워드의 애칭과 12개월 안에 왕위를 망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이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1936년 1월 20일 조지 5세가 사망하면서 에드워드는 4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젊고 매력적이며 현대적 감각을 가진 새로운 왕의 등장이었으니까요. 초기 몇 달간 그는 기대에 부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왕실 의식을 간소화하고 실업자들을 직접 방문하며 뭔가 해야 한다 성식 머스트 비 덜라고 외치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왕실 참모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공식 문서를 제때 검토하지 않았고 외교 기밀 문서를 부주의하게 다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월리스 심슨. 미국인이자 2번 이혼한 여성이었습니다. 월리스 심슨은 1896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평범한 중산층 여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런던에서 두 번째 남편 어니스트 심슨과 살고 있을 때 1931년 에드워드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교적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감정이 싹텄습니다. 에드워드는 월리스에게서 다른 여성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솔직했고 그를 왕세자가 아닌 한 남자로 대했습니다. 1934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월리스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녔고 그녀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했습니다. 1936년 여름 지중해에서의 크루즈 여행 사진들이 해외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월리스가 이혼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당시 영국 국교회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국왕은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이혼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정부의 압력으로 침묵을 지켰지만 해외 언론들은 연일 이 스캔들을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에드워드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월리스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왕위를 포기하든지. 1936년 11월 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월리스는 두 번째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에드워드는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총리 스탠리 볼드윈은 에드워드와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습니다. 폐하, 국가와 제국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에드워드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월리스와 결혼하되 그녀를 왕비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2월 초 영국 언론도 마침내 침묵을 깨고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던 왕이 이혼녀와의 사랑 때문에 나라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12월 10일 에드워드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2월 11일 저녁 그는 윈저 성에서 라디오를 통해 전 국민에게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몇 시간 전에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나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재위 기간은 고작 326일. 그는 다음날 프랑스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퇴위 후 에드워드는 윈저 공작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937년 6월 3일 프랑스의 한 성에서 월리스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국 왕실 가족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윈저 공작 부부의 망명 생활은 화려해 보였지만 공허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사교계의 스타로 살았지만 에드워드는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영국으로 돌아가 어떤 공적 역할을 맡기를 원했지만 왕실과 정부는 냉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에드워드는 영국군 장교로 복무하기를 원했지만 정부는 그를 바하마 총독이라는 한직으로 보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었습니다. 전쟁 전 그는 히틀러와 만나기도 했고 나치 독일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를 나치 동조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은 이를 부인했지만 이런 의혹들은 그의 명예에 오랫동안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윈저 공작 부부는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파리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1972년 5월 28일 윈저 공작 에드워드는 77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월리스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1986년까지 살며 치매에 시달렸고 고독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을까요? 에드워드는 평생 월리스를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에드워드가 왕의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월리스는 그 구실이 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월리스 역시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에드워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권력과 부에도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퇴위 후 그녀가 보인 실망과 불만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역사는 에드워드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는 확실히 시대를 앞서간 면이 있었습니다. 계급 차별에 반대했고 서민들의 삶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책임감은 부족했습니다. 국가의 운명보다 개인의 행복을 택한 것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와 사랑, 전통과 개인의 행복. 우리는 모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선 적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왕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의무를 포기하고 사랑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퇴위가 영국 왕실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생 조지 6세가 왕이 되었고 현재의 엘리자베스 2세로 이어지는 새로운 왕실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드워드의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소설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왕의 연설, 더 크라운 같은 작품들이 이 이야기를 재조명하며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36년 12월 11일 밤, 한 남자가 라디오 마이크 앞에 서서 전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나는 왕관보다 사랑을 선택한다. 그 선택의 무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랑은 정말로 왕관보다 무거운 것일까요? 에드워드 8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질문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